이거는요 인류 역사의 기록이야. 계속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요. 계속 기록이 경신되고 있어요. 한국의 기록이면 이거는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이에요. 2000년의 기록. 한국의 기록은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이재명한테 넘겨줘요? 6년 동안 과문에서 집회했던 게 아깝지도 않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이, 한국의 기록은 인류 역사의 기록이에요. 왜 여기 나왔겠어요? 이분들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나라 끝난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전편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일반 경찰대, 경호처 서로 총격전 벌어져 봐요. 그럼 광주 사태 같은 게 일어나죠. 광주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영상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노리는 게 바로 내전이에요. 내전. 보세요. 뭐라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저 보세요. 저게 속에 있는 걸 감추지를 못해. 결국 속의 생각은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재명이가 노리는 거야. 뭐냐?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자기는 내년 4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참 난 기가 막혀 정말. 이런 말을 듣고도 여러분 참을 수 있나요? 그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진돗개 박병선 진짜 애국자예요. 계속 모여드세요. 계속 모여드시고 지금 뭐 확인된 게 춘천, 부산, 뭐 지금 대구 뭐 다 출발했다. 광주에서 출발했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모여주시면 우리는 바로 한 번에 윤석열을 살려내면 한 번에 우리는 G2 국가로 갈 수 있어요. G2 국가로.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고 이걸 자손대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네. 한 10만 명이 한남동을 가득 채우면은 네. 저는 내일 그 아예 공수처와 경찰이 접근을 못한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정말 최후의 승리를 하는 날입니다. 이 승리의 순간에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그 외에도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이날 한번 한남동으로 모여서 한번 2시간씩이라도 교대로 기도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산 독재자에 의해서, 사회주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박해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예? 소련, 중국 6천만, 7천만입니다. 예? 베트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카메르 루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영적으로 둔한 것이죠. 무슨 눈치를 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때에 단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푸근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에 이 대통령께서 계엄령의 선포문을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30분에 장장 걸쳐서 왜 내가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을 다시 두 번째 제2국민담화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까요? 여기 중에서 제일 내가 눈물 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이재명하고 합력해서 그냥 5년 동안 편하게 대통령 해먹고 그러면 연금 타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반국가 세력한테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편하게 이재명하고 짝짝꿍해서 좌파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문재인하고도 짝짝꿍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대통령 마치면 연금 타고 뭐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같이. 그런데 나라가 반국가주의자들한테 넘어가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빨리빨리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서도 이거 핸드폰으로 이어폰 꽂고 들으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엄령 선포할 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대로 대통령의 자리에 딱 서면요.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눈에 안 보였겠죠.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그 어깨에 누르는 그 압력이 나는 일개 목사가 돼서 가문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나를 누르는 어깨의 무거운 짐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이. 내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밤을 꼬박 새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저희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올 테니 존담 목사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오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